캐나다에 살던 21살 대학생 앨리사 램. 평범한 여행을 꿈꾸며 혼자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난 그녀는 LA의 세실 호텔에 머문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약 3주 뒤 그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발견되는데요. 바로 수백 명의 투숙객들이 매일 마시고 샤워하던 호텔 옥상 물탱크 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투숙객들은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물이 검붉다, 맛이 이상하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게다가 실종 직전 촬영된 CCTV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를 피해 숨는 듯한 모습,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손짓하는 기이한 행동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앨리사는 199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났습니다. 홍콩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남매를 성실하게 키웠고, 앨리사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성격이었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남기는 걸 즐겼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텀블러 블로그에는 여행 이야기와 일상, 읽었던 책,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앨리사는 혼자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나게 돼요. 샌디에이고와 산타크루즈를 둘러볼 계획이었고, 그 일정 중간 기착지가 바로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숙소는 다운타운 중심부에 있는 세실 호텔이었습니다. 당시 세실 호텔은 배낭 여행객들에게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숙박비가 저렴했고 교통도 편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지 사람들에게 세실 호텔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겉으로는 오래된 호텔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끔찍한 사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1930년대 개장 이후 호텔 안에서는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여러 건의 의문사와 강력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1985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가운데 한 명인 리처드 라미레즈가 이 호텔에 장기간 머물며 연쇄살인을 저질렀고, 1991년에는 오스트리아 출신 연쇄살인범 젠 운터베커 역시 이곳에 투숙하며 또 다른 살인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실 호텔은 죽음의 호텔, LA에서 가장 저주받는 호텔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하지만 여행객이었던 21살의 앨리사는 그런 과거를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녀에게 이곳은 단지 며칠 동안 머물 저렴한 숙소일 뿐이었으니까요.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도 앨리사는 부모님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여행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하나 이야기했고, 블로그에도 여행 사진과 일상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적어도 2013년 1월 31일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앨리사가 세실 호텔을 체크아웃한 뒤 다음 목적지인 산타크루즈로 이동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체크아웃하지 않았고 부모님에게 걸려오던 메일의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휴대전화가 꺼졌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딸에게 분명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죠. 캐나다에 있던 부모님은 곧바로 로스앤젤레스 경찰, LAPD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직접 찾기 위해 급히 미국으로 향했죠. 경찰은 세실 호텔 직원들을 조사하고 호텔 내부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앨리사의 방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여권과 노트북, 의류 등 대부분의 짐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정작 앨리사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흔적도 없었고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호텔 직원들 역시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만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실종 가능성보다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결국 경찰은 시민들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2013년 2월 14일 LAPD는 앨리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순간이 담긴 세실 호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인터넷을 뒤흔들게 돼요. 영상 속 앨리사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급하게 들어옵니다. 먼저 층수 버튼을 여러 개 연속으로 누르기 시작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손이 닿는 대로 거의 줄지어 눌러버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버튼을 눌렀는데도 엘리베이터 문은 좀처럼 닫히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앨리사는 갑자기 문 옆 벽에 몸을 바짝 붙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숨죽이고 복도 쪽을 살피기 시작했죠. 잠시 후에는 조심스럽게 고개만 내밀어 복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불안한 표정은 사라지지 않고 잠시 뒤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복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을 바라보며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고 손을 크게 펼쳤다가 접기도 하고 무언가를 설명하듯 허공을 향해 몸짓을 반복합니다. 마치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섬뜩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엘리사는 화면 오른쪽으로 걸어가더니 그대로 CCTV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다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이유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문은 계속 열렸다가 닫혔다를 반복했죠. 이 장면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정말 누군가가 복도에 있었던 건 아닐까? 불과 며칠 사이 앨리스 램 사건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추적하는 거대한 인터넷 미스터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CCTV 영상이 공개된 지 불과 닷새 뒤 세실 호텔 옥상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걸요. 2013년 2월 19일 아침, 호텔 프런트에는 투숙객들의 불만이 하나둘씩 접수되기 시작합니다. 수압이 너무 약합니다. 샤워를 하는데 물이 졸졸 나와요. 그런데 곧 이상한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물이 검붉게 보여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납니다. 심지어 일부 투숙객은 물을 마셨는데 맛이 너무 이상하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호텔 측은 단순한 배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비공 산티아고 로페즈를 옥상으로 올려보냈죠. 세실 호텔 옥상에는 투숙객들이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는 대형 물탱크 4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높이는 약 2.5m,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겨우 뚜껑에 닿을 수 있는 크기였죠. 산티아고는 사다리를 올라 가장 먼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탱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두운 물속, 그 안에는 사람의 시신이 떠 있었습니다. 실종된 지 19일, 전 세계가 찾고 있던 엘리사 램이었습니다. 호텔 투숙객들이 며칠 동안 마시고 씻고 양치했던 바로 그 물탱크 안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곧바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도대체 저기에 어떻게 들어간 거지?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일반 투숙객이 옥상까지 올라가는 것부터 쉽지 않았죠. 옥상 출입문은 평소 잠겨 있었고 문이 열리면 경보가 울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설령 옥상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탱크는 성인 키보다 훨씬 높잖아요. 체구가 작은 21살 여성이 혼자 그 위까지 올라가 물탱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견 당시 엘리사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과 손목시계는 물탱크 안에서 함께 발견됐지만 몸에서는 모두 벗겨진 상태였죠. 여기에 며칠 전 공개됐던 엘리베이터 영상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결국 엘리사를 살해했다고 믿었죠. 심지어 세실 호텔이 원래 연쇄살인마들이 머물렀던 장소라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세실 호텔의 저주라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발표된 공식 수사 결과는 모두가 상상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퍼졌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의심했던 건 그 무거운 물탱크 뚜껑을 어떻게 열었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호텔 정비공 산티아고 로페즈는 공식 진술에서 물탱크 위로 올라갔을 때 뚜껑은 이미 열려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은 부검 결과였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면 몸에는 폭행 흔적이나 방어 흔적 혹은 성폭행 흔적 등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밀 부검 결과 그 어떤 타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독극물 검사도 진행됐는데요. 인터넷에서는 환각제를 먹였다,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는 등 주장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약이나 알코올 역시 검출되지 않았죠. 살인을 뒷받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의문이 남죠. 엘리사는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고 도대체 왜 스스로 물탱크 안으로 들어간 걸까요? 경찰은 그녀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만나며 엘리사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발견됩니다. 엘리사 램은 평소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환각과 피해 망상을 조절하기 위한 4가지의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당시 그녀의 체내에서는 처방약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고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약 복용을 제때 하지 않고 중단했던 것이었죠. 정신과 약을 갑자기 복용 중단하면서 그녀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발작과 함께 극심한 환각,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극도의 피해 망상까지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인 행동은 누군가 실제로 쫓아와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은 환영을 보고 혼자만의 공포에 질려 나타난 전형적인 환각 증상이었죠. 버튼을 여러 개 누른 것도, 밖을 살피며 공중에 이상한 손짓을 한 것도
모두 환각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피하려는 행동이었던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그녀는 환각 속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무작정 위로 달아났습니다. 비상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자신을 쫓아온다고 믿는 환영으로부터 숨기 위해 옥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려있던 물탱크 안으로 뛰어든 겁니다. 하지만 깊은 물속에 갇힌 그녀는 미끄러운 벽면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 불가능했고 차가운 물속에 오랫동안 갇혀있자 인체에는 이상 저체온증이 찾아왔을 겁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뇌가 착각을 일으켜 극심한 열감을 느꼈을 거고 그렇게 그녀는 옷을 벗어던진 채 차가운 물속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양극성 장애로 인한 사고사, 익사로 최종 공식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미스터리와 세실 호텔의 잔혹한 악명에 열광했지만 사건의 진짜 결말은 마음의 깊은 병을 앓던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가장 고독하고 슬픈 비극이었던 셈이죠. 세실 호텔의 저주라고 불렸던 사건, 하지만 진실은 저주보다 훨씬 현실적이었고 훨씬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21살 앨리사 램, 그녀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